오늘 오전에는 부하라에서 히바까지 가는 열차가 없어서 우르겐치에서 내려 갈아타고 가야 하는 일정입니다. 본래 좌석 칸을 예약했는데 승무원에게 웃돈을 주고 2인실 특별 칸을 얻었습니다. 부하라를 떠나 우르겐치로 가는 길, 창밖의 풍경은 점차 아득한 황금빛 키질쿰 사막으로 변해갑니다. 끝없이 이어진 모래 언덕과 사막을 가로지르는 철길 위로 마주오는 붉은 유조열차가 거친 숨을 내뿜으며 지나칩니다. 열차 한쪽 구석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석탄난로와 온수통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서 따스한 차 한 잔을 끓여내는 승객들의 작고 아늑한 쉼터입니다. 기차 뒤편 창으로 눈을 돌리자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를 곧게 가로지르는 철길이 아득하게 이어집니다. 거친 바람과 모래먼지를 뚫고 열차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삭막하던 사막지대를 지나 푸른 호수와 나지막한 집이 모여있는 아담한 오아시스 마을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지막한 지붕들과 나무들이 어우러진 정겨운 풍경 속으로 철길 신호기가 하나둘 지나가며 목적지에 가까워짐을 알려줍니다. 열차의 승무원이 점심 식사용 플로프를 만들고 있는 듯 합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냄비의 쌀을 저어 부으며 뜸을 들이고 있네요. 사막을 가로지르는 기차 안에서 만드는 즉석 음식이 더욱 맛나게 보입니다. 몇 시간을 달려온 기차가 마침내 도착한 우르겐치역. 히바로 향하는 관문에서 짐을 든 여행자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분주해집니다. 환영합니다. 낯선 언어로 적힌 인사말 아래 중앙아시아의 아침 햇살이 쏟아집니다. 역 앞 광장은 마중 나온 사람들과 오가는 여행자들로 북적입니다. 이곳에서 처음 마주하는 우즈벡 사람들의 얼굴들입니다. 택시에 짐을 싣고 차에 오르면서 히바까지 이어지는 드라이브가 시작됩니다. 곱게 뻗은 도로 위로 오가는 차들이 이국적인 풍경을 보여줍니다. 도로 위 공중에 길게 늘어선 전선과 전기로 움직이는 독특한 버스를 볼 수 있네요. 히바 도시 탄생 2500주년을 기념해서 1998년에 개통한 트롤리 버스입니다. 조금씩 가까워지는 마을, 길가의 사람들의 모습도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지막한 건물들 사이로 뻗은 길을 따라가며 목적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마침내 저 멀리 흑빛 성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천년의 시간을 품은 도시인 히바, 이찬 칼라의 웅장한 성벽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두꺼운 성벽 아래 아치형 문을 지나는 순간 시간을 거슬러 옛 실크로드의 도시로 들어서는 느낌입니다. 흙으로 빚어 올린 오래된 성벽을 따라 본격적인 히바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실크로드의 오아시스 도시 우즈벡의 히바에 도착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우뚝 솟은 미나렛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이곳은 이찬 칼라의 서쪽 성문 오타 다르보자입니다. 흑벽돌로 쌓은 두 개의 원통형 망루가 옛 성벽 도시의 미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문을 지나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듯합니다. 성벽 안 오늘 묵을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소박하지만 깔끔한 방에서 히바의 하룻밤을 준비합니다. 성벽 안쪽의 구시가지인 이찬 칼라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야외 박물관입니다. 성문을 통과하자 이찬 칼라의 첫 풍경이 펼쳐집니다. 사암빛 건물들과 관광객들 사이로 옛 도시의 활기가 느껴지네요. 저 멀리 히바에서 가장 높은 탑, 이슬람 호자 미나렛이 보입니다. 45m 높이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는 이 점탑은 히바의 상징이죠.
낮은 돔 지붕들 사이로 좌판이 늘어선 바자르가 펼쳐집니다. 카펫이나 좌수, 기념품들이 골목 가득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주마 모스크입니다. 창문 하나 없는 어두운 실내에 213 개의 나무 기둥이 빼곡히 늘어서 있습니다. 각 기둥마다 새겨진 조각이 다르며 그중 일부는 1000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장의 작은 채광창으로 스며드는 빛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흑빛 성벽 사이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을 따라 다음 장소로 향합니다. 이슬람 고등교육기관인 마드라사와 비단길 상인들의 숙소이자 무역 거점이었던 캐라반사라이는 히바의 번영과 역사를 보여주는 핵심 건축물입니다. 히바 곳곳에는 마드라사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두꺼운 흙벽과 절제된 양식이 사막 도시의 특이한 건축미를 보여줍니다. 다시 만난 이슬람 호자 미나렛, 마드라사와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코발트 블루와 터콰이트색 타일로 장식된 이완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히바의 건축은 화려한 색보다 정교한 패턴으로 돋보이죠. 좁은 통로를 지나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걸을 때마다 새로운 각도에서 미나렛이 얼굴을 내밉니다. 히바는 예로부터 목각공예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장인이 손수 나무를 깎아 전통 문양을 새기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봅니다. 옆 작업실에는 대장장이가 화덕의 열기 속에서 쇠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 수레바퀴와 공예 도구들이 놓인 마당입니다.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오래된 나무 괴짝,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합니다. 진열대를 가득 채운 목공예품과 전통 소품들입니다. 히바 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할 작은 기념품을 골라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화려한 수펫과 전통 자수들입니다. 히바의 색과 무늬를 그대로 담아 가고 싶은 공간들입니다. 실크로드의 시간이 멈춘 도시 히바, 슬픈 성벽과 푸른 타일의 미나렛, 그리고 여전히 이어지는 장인들의 손끝에서 우즈벡의 어제와 오늘을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화려한 색과 문양의 전통 카펫이 벽면 가득 걸려 있습니다. 손으로 한 올 한 올 짠 우즈벡 카펫은 히바를 대표하는 공예품 중 하나입니다. 파란 네모대문이 인상적인 오래된 전통 가옥이 눈에 띕니다. 화려한 유적 사이사이에 이러한 소박한 살림집들이 여전히 사람 사는 마을의 온기를 느끼게 합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목공예 장식품들이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네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히바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념품들입니다.
시계와 생유리로 장식된 작은 보석함들, 화려한 세공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알록달록한 장식 상자들 사이에서 무엇을 살지 한참 고민을 합니다. 작은 상자 하나에도 히바의 장인 정신이 정성스럽게 담겨져 있는 듯 합니다. 짧고 통통한 탑은 칼라 미노르입니다. 원래는 히바에서 가장 높은 미나렛으로 개혁되었지만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미완성인 채 남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미나렛보다 유난히 몸통이 굵고 낮습니다. 히바에서 가장 사진 찍기 좋은 순간 중 하나이죠. 무함마드 아민 칸은 마드라사 건립 당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70 내지 80m 높이의 미나렛을 함께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1855년 투르크멘과의 전투에서 무하마드 아민 칸이 갑작스럽게 전사하면서 공사가 약 29m 높이에서 중단되었습니다. 비록 미완성으로 남았으나 전체가 푸른색과 청록색 기악 타일로 빽빽하게 덮여 있어 히바 독특의 기품 있는 경관을 만들어냅니다. 2000 칼라를 둘러싼 두꺼운 흙 성벽 위로 올라섰습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골목과 지붕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파란 타일로 뒤덮인 이완과 아치가 오후 햇살에 더욱 선명하게 빛납니다. 관광객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이 정교한 장식에 감탄을 합니다. 시박 한국 막바지 계몽주의와 학문의 정성기를 상징하는 곳으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마드라사 중 하나입니다. 전통적인 이슬람 신앙 및 코란 연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수학이나 천문학, 지리 철학 등 세속적인 학문과 시작법을 함께 가르치는 신식 교육기관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좌판에는 히바의 모습을 담은 흑백 인물 엽서들이 걸려 있습니다. 얼굴들에서 이 도시가 살아온 세월이 느껴집니다. 히바 성곽과 미나렛을 그린 소박한 그림들, 그리고 전통 인형들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여행자의 발길을 붙잡는 작은 예술의 거리입니다. 옥상 테라스에 올라서니 사암빛 지붕들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저물어가는 햇살이 도시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광장 한편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듯 두 사람의 청동상이 놓여 있습니다. 걷다 보니 뜻밖에도 코리아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실크로드의 끝자락 히바에서도 한국의 흔적을 마주하는 반가운 순간입니다. 하루 관광을 마치고 나오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습니다. 성벽과 주차된 차들 위로 저녁빛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골목 곳곳에 등불이 켜지고 노천 식당에는 저녁의 온기가 가득합니다. 하루 여정을 마무리하며 히바의 밤을 만끽합니다. 형형색색의 구슬과 장신구로 가득한 작은 상자, 히바의 하루를 담은 작은 기념이 되어줍니다. 하루 여정을 마치고 소 계단을 오릅니다. 고단하지만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2000 칼라의 성벽 너머로 붉은 해가 저뭅니다. 천년의 시간을 품은 도시 위로 오늘 하루도 조용히 저물어 갑니다. 옥상 테라스에 올라서니 2000 칼라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미나렛과 돔 지붕들이 오후의 부드러운 햇살 속에 펼쳐집니다. 사암빛 지붕과 흙벽이 끝없이 이어지는 히바의 풍경, 천년의 시간이 쌓인 도시를 두 눈에 담아봅니다. 노을이 시작되는 성벽으로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성벽과 돔, 미나렛의 실루엣이 하나둘 짙어집니다.
옛 감시탑의 실루엣 사이로 해가 걸려 있네요. 오늘 하루 여정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풍경입니다. 옥상 레스토랑에 하나둘 불이 켜지고 긴 테이블마다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노을을 안주 삼아 특별한 만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벽 한쪽에 우뚝 솟은 옛 감시탑 위로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거에 보입니다. 각진 흑벽돌 감시탑이 붉게 물든 하늘을 배경으로 더욱 웅장하게 보입니다. 톱니 모양의 성벽 위로 해가 걸리며 붉은 빛이 하늘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주황빛으로 물든 하늘 아래 성벽의 실루엣이 선명한 곡선을 그립니다. 태양이 성벽에 가까워질수록 하늘의 색은 더욱 짙어집니다. 온 하늘이 황금빛으로 타오르며 오늘 하루 여정 중 가장 극적인 순간을 만듭니다. 해가 성벽 위로 서서히 감춥니다. 붉은 기운이 점점 옅어지며 하늘은 더 깊은 주황빛으로 변해갑니다. 태양이 마침내 성벽 끝에 닿습니다. 2000칼라의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마지막 붉은 빛이 성벽 뒤로 사라져 가는군요. 히바에서의 하루가 또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신선한 샐러드, 갓 구운 빵인 난, 그리고 시원한 음료까지 노을이 남긴 여운 속에서 우즈벡의 맛을 만끽합니다. 어둠이 내리자 2000칼라 곳곳에 조명이 켜지며 낮과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조명을 받은 미나렛과 성벽이 짙은 밤하늘 아래 신비롭게 빛납니다. 은은한 조명이 마드라사의 아치와 벽돌 문양을 한층 더 섬세하게 비춰줍니다. 낮에 본 곳이지만 밤이 되니 전혀 다른 분위기로 다가옵니다. 낮에는 터콰이즈 빛으로, 밤에는 황금빛 조명으로 히바의 상징인 갈타미노르가 하루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해가 진 2000칼라, 조명이 하나둘 켜지자 무하마드 아인칸 마드라사의 정문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19세기 히바 칸국의 영광을 담아 세운 이 건물은 지금도 성 안에서 가장 화려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낮의 열기가 가시고 나면 히바는 비로소 또 다른 표정을 보여줍니다. 회랑을 따라 걸으니 아치 사이로 스며드는 조명이 바닥에 잔잔한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저 너머로 청록빛 미나렛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고개를 들면 칼타미노르, 미완성의 미나렛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끝내 완성되지 못한 야망이 지금은 히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낮게 깔리며 벽돌 계단과 첨탑을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정원 한편에는 청록색 타일벽 아래 악사들의 동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벽 위에 걸린 작은 명패가 이 방의 오래된 이야기를 짐작하게 해주는 듯 합니다. 하얗게 회칠된 방 안 나무 문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화려한 외관과 달리 소박한 내부는 이곳이 실제로 사람이 살고 기도하고 공부하던 공간이었음을 말해줍니다. 흑벽돌로 쌓아 올린 둥근 돔이 파란 하늘 아래 소박하게 서 있습니다. 화려한 타일 건축과는 또 다른 히바의 얼굴입니다. 성벽을 등지고 걸으면 뜻밖에도 초록빛 정원이 펼쳐집니다. 사막 도시 한가운데 자리한 이 작은 오아시스에서 나무 그늘 사이로 옛 성벽과 첨탑들이 겹겹이 보입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수백 년 전 대상들이 실크로드를 오가며 마주했을 풍경도 아마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흑빛 성벽과 푸른 나뭇잎,
그리고 그 사이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어우러져 히바만의 고요한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이른 아침 정원, 동상 하나가 떠오르는 햇상을 등지고 조용히 서 있습니다. 나무 사이로 세워진 기념 조형물이 이 정원이 그저 쉼터가 아니라 히바의 예술과 역사를 기리는 공간임을 알려줍니다. 벤치에 앉은 인물 동상들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정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인과 음악가, 이야기꾼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이 동상들은 히바가 예로부터 예술과 학문의 도시였음을 조용히 증언해주는 듯합니다. 두타르 악기를 손에 든 악사의 동상, 그 섬세한 손끝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노을빛 속에서 춤추는 여인의 동상이 우아한 몸짓을 그대로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전통 모자를 쓴 남성의 동상이 두 팔을 활짝 벌린 채 서 있네요. 축제의 흥과 삶의 활력을 표현한 듯한 이 자세에서 히바 사람들의 오랜 정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복원 중임을 알리는 배너가 눈에 들어옵니다. 발판과 자재가 쌓인 복원 현장을 지나칩니다. 화려한 유적 뒤편에는 이렇게 이 도시를 지켜내려는 손길이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오래된 우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어두운 수면 위로 카메라를 든 실루엣이 어른거립니다. 이 우물 하나가 사막 한가운데 도시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를 조용히 대변하는 듯 합니다. 긴 그림자를 들이운 성벽 사이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하루의 끝에서 마주하는 히바는 낮보다 훨씬 더 깊고 고요합니다. 성벽 안쪽 깊숙한 공간으로 들어서니 낮게 깔린 저녁 햇살이 흑빛 성벽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톱니 모양 총안이 들어선 성벽 너머로 오래된 돔지붕 하나가 고개를 내밉니다. 발굴로 드러난 옛 건물의 밑동이 발밑에 나지막이 이어지고 요새 안쪽은 낮보다 훨씬 고요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땅 아래 잠들어 있던 예터가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벽돌을 비스듬히 엮어 깐 바닥과 낮의 벽의 흔적들, 그리고 한가운데 둥글게 남아있는 작은 구조물들, 지금은 흔적만 남았지만 한때 이곳에도 사람이 살고 물을 깃고 불을 지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굴된 시간의 단면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골목으로 내려서니 자르 가를라르, 옛 보석상들의 거리라는 뜻을 가진 골목길 표지판이 보입니다. 그 아래로 금빛 장식이 화려하게 새겨진 대문 하나가 흑사를 받아 반짝입니다. 다시 도시를 감싸는 거대한 흑벽돌 성벽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벽돌 하나하나가 손으로 쌓아 올린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솟은 이 성벽은 수백 년째 변함없이 도시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벽 꼭대기의 톱니 모양 총안을 가까이서 올려다 봅니다. 적을 막기 위해 세운 이 방어 시설도 이제는 세월의 흔적이 되어 오히려 도시의 표정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좁은 골목으로 접어드니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여인들이 상점들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곳은 여전히 사람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마주한 커다란 마드라사, 초록빛 첨탑 두 개가 양쪽에서 지붕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정면 입구에는 발판이 세워져 있어 이곳 역시 아직 복원이 한창임을 보여줍니다. 각도를 바꿔 다시 마드라사를 바라봅니다. 아치형 문들이 줄지어 늘어선 2층 회랑, 그 뒤로 이어지는 두꺼운 벽돌벽, 낡은 정문에 세워진 발판이 오히려 이 건물이 여전히 살아 숨쉬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보입니다. 골목 안쪽엔 뜻밖에도 냉장고를 내놓은 작은 가게가 보입니다. 유적과 일상이 나란히 공존하는 오늘의 시바 모습입니다. 나무 계단 옆 좌판에는 소소한 물건들이 놓여 있네요. 관광지이기 전에 이곳은 누군가의 생활 터전임을 알려줍니다. 골목길을 따라 걸으면 낡은 수레바퀴 장식 너머로 첨탑 하나가 빼꼼히 고개를 내밉니다. 우드 카빙, 우드 수비니어. 두꺼운 나무문이 마드라사의 불을 지키고 마드라사. 있습니다. 손잡이 하나에도 세월의 손길이 되어 있습니다. 처마 아래 새겨진 문양을 가까이서 들여다봅니다. 기하학적인 무늬들이 끝없이 반복되며 이어지는 모습에서 장인들의 인내와 신앙이 함께 느껴집니다. 손끝으로 만든 것들은 이렇게 오래 남는 모양입니다. 1916년 마드라사 오브 아랍 무함마드 칸. 성문이 아랍 문자가 새겨진 작은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오가는 이들을 굽어보는 이 오래된 글귀는 수백 년째 변함없이 이 문을 드나드는 모든 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무 그늘 사이로 첨탑 하나가 살며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늘진 마당 한쪽 한 남자가 여유롭게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길게 뻗은 마당 담벼락을 따라 아침 햇살이 가지런히 내려앉습니다. 같은 마당, 조금 다른 각도, 나무 그림자가 벽 위에 무늬를 그리고 정갈하게 다듬어진 정원이 건축물 못지않게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걷는 발걸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하루 중 가장 부드러운 빛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다시 칼타미노르 앞이 있네요. 이번엔 낮의 햇살 속에서 여행객들이 청록빛 타일이 남은 세월의 흔적을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미나렛을 배경으로 저마다 사진 한 장을 남기려는 발걸음들이 이어집니다. 골목 한편에는 전통 머리수건을 두른 두 여인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화려한 유적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소박한 순간이야말로 히바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낯선 여행자의 카메라에도 그들은 스스럼 없이 일상을 이어갑니다. 규모가 다른 마드라사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타일로 뒤덮인 거대한 아치형 정문이 하늘을 가릴 듯 압도적으로 서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소년이 카메라 앞에 서 있네요. 어른 손에 들린 카메라가 소년의 표정 하나하나를 담아냅니다. 수백 년 된 건축물과 그 앞에 선 오늘의 아이, 오래된 도시가 여전히 다음 세대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정원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걷습니다. 다듬어진 나무와 벤치들 사이로 여행객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쉬어갑니다. 화려한 유적 관람 사이에서 이런 초록빛 쉼터가 발걸음의 리듬을 조절해 줍니다. 커다란 건물 앞으로 여행객의 무리가 몰려듭니다. 오늘 하루 히바를 찾은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죠. 다시 옛 마드라사 앞 격자무늬 창살이 낀 창문 두 개가 두꺼운 흑벽돌 앞에 나란히 뚫려 있습니다. 안쪽에서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잠옷 궁금해지네요. 쇼를 하는 것 같은. 섬세하게 조각된 나무 문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듯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을 지나자 뜻밖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둥근 천장 아래로 빛이 쏟아지고 옛 학생들이 머물던 작은 방들엔 색색의 스카프와 직물이 걸려 있습니다.
한때 기도와 배움으로 채워졌을 마드라사가 오늘은 활기찬 시장이 되어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알록달록한 스카프들 사이로 한 여행객이 마음에 드는 색을 고르고 있습니다. 카펫이 걸린 벽 앞에 가이드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겹습니다. 좁은 골목 상점 앞 화려한 색색의 선들이 바람에 살짝 흔들립니다. 벽 한쪽엔 시바의 전통 문양을 담은 작은 타일들이 나란히 걸려 있네요. 가게 문턱 옆에는 타일 양식이 오가는 손님들을 조용히 맞이합니다. 또 다른 벽면에는 가득한 파란 문양의 도자기 타일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시바를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멈춰섭니다. 가게 안쪽엔 곱게 만든 카펫과 담요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손으로 짠 무늬무늬 하나가 예사롭지 않게 보입니다. 마당 한켠에는 걸려있는 카펫들 사이로 여행객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오늘은 쉼터가 되어주고 있네요. 방 안 가득 쌓인 이불과 카펫들이 이 공간의 또 다른 쓰임새를 보여줍니다. 유리 진열장 안 은빛 장신구들이 가지런히 빛을 발고 있습니다. 보랏빛 벽 가득 걸린 목걸이와 귀걸이들이 눈길을 사로잡네요. 전통 문양을 살린 은세공 부품들 사이에서 시바 장인들의 솜씨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낍니다. 성벽 한쪽에는 장인이 몸을 낮춰 무언가를 열심히 손질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유적 뒤편에도 이 도시를 지키는 손길은 쉬지 않고 있습니다. 벽에 걸린 나무 현판이 이곳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사이드 이슬람 호자 마드라사, 1908년에서 1910년 사이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파란 타일로 뒤덮인 웅장한 정문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습니다. 발코니와 아치 구석구석까지 새겨진 문양이 이 마드라사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정문 앞마당에도 어김없이 카펫과 스카프들이 걸려 오늘의 희바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정문을 지나 발걸음은 자연스레 위쪽으로 향합니다. 나무 난간을 따라 도는 계단이 미나렛 안쪽 깊숙이 이어집니다. 우즈벡에서 가장 높다는 이슬람 호자 미나렛 57m 높이의 꼭대기까지 오르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계단은 점점 좁아지고 어두워집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좁은 계단에 걸터 앉았습니다. 나선형으로 휘어진 벽돌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릅니다. 몸 하나 겨우 지나갈 만큼 좁은 통로지만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 수 없기에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마침내 꼭대기 환한 웃음이 절로 번집니다. 진 곳은 온통 흑빛 지붕들, 그 사이로 초록빛 돔 하나가 선명하게 빛납니다. 사방을 둘러싼 이찬 칼라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나무 창살 틈으로 내려다 보이는 이 도시는 마치 미로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낮게 이어진 지붕들 사이로 좁은 골목들이 실핏줄처럼 뻗쳐 있습니다. 고개를 돌릴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네요. 저 멀리 또 다른 초록빛 돔과 첨탑들이 늘어서 있고요. 수백 년 동안 이 도시를 지켜온 건물들이 오늘은 그저 발랄에 조용히 펼쳐져 있을 뿐입니다. 이 높이에서 바라보니 히바가 얼마나 촘촘하고 조밀한 도시였는지 새삼 느껴집니다. 반대편으로 시선을 돌리니 성벽과 첨탑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사막 가운데 이렇게 정교한 도시를 세운 이들의 정성이 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더욱 실감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초록빛 돔을 한 번 더 눈에 담아 봅니다. 아우, 여기서 보니까 시바가 굉장히 크구만. 요 왕궁만 여기 조그만 거지. 다시 좁은 계단을 따라 천천히 내려갑니다. 올라올 때보다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계단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이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짓습니다. 오르내리는 여정도 이렇게 하나의 추억이 되네요. 두꺼운 돌벽 사이 작은 쉼터 같은 공간이 눈에 띕니다. 미나렛을 내려와 다다른 곳은 호레즘 전통공예 박물관. 벽에 걸린 이카트 무늬 천과 장식 접시들이 이 지역 특유의 색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전시실 벽에는 옛 히바의 모습을 담은 흑백 사진들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 거리들이 이 사진 속에서는 또 다른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전시실 한가운데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기둥과 문짝들이 늘어서 있고요. 히바의 목공예 장인들이 대대로 물려온 솜씨가 고스란히 담긴 작품들입니다. 꽃무늬와 기하학적 문양이 나무 보면 가득히 새겨져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섬세합니다. 벽 한쪽엔 오래된 도구와 장식품들로 함께 전시되어 있어 이 도시가 왜 살아있는 박물관이라 불리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히바가 남긴 손끝의 유산을 눈에 담습니다. 요건 기둥이고, 요거는 무슨 저 탁자 같은 그런. 전시장 안쪽 오래된 나무 문 하나가 눈길을 사로잡네요. 문 전체를 뒤덮은 섬세한 넝쿨무늬 조각과 아랍 문자 장식, 그리고 손잡이 대신 촘촘히 박힌 굵은 쇠못들. 이 문 하나가 지나온 시간과 스쳐간 손길이 조각 한 줄 한 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 옆엔 코란을 올려두던 나무 독서대 라흘레가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